미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해전의 전설이 탄생하여 미국 전역을 뒤엎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물을 찾아보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킴이라고 합니다. CNN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42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모두 한국 분들입니다. 요즘 위대한 군사 지도자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처음에는 당연히 넬슨, 나폴레옹, 패튼 같은 서양 인물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이름들이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맨해튼 오피스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기획회의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뉴욕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온갖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각 에피소드의 구성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패튼 장군 에피소드는 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 전선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들이 오가던 그때 우리 팀의 한국 출신 연구원 제이슨 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도 포함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표정이었죠. 솔직히 저도 한국계이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이슨은 모두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순신의 해전 전략이 현대 해군 전술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제이슨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 국가의 모함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리더십, 그리고 그가 남긴 난중일기의 인간적인 기록들까지.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시청률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인물은 위험할 수도 있었죠.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아의 해군 장수에게 과연 관심을 가질까?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도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이순신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단순히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시청률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찍 도착해 마케팅팀에 연락했습니다.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요청한 거죠. 요즘 시청자들이 아시아 역사 콘텐츠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 무렵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제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최근 2년간 넷플릭스, 디즈니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 시청률이 무려 20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였습니다. 특히 역사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유튜브 데이터였습니다. 이순신 넬슨 같은 비교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었죠. 미국 젊은 층에서도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관심사가 변하고 있었죠. 제이슨, 이거 봐요. 당신이 옳았어. 자료를 들고 제이슨을 찾아갔습니다. 제이슨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이순신 장군을 제안한 거예요.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점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CNN 경영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서구 중심적 콘텐츠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어요. 다음 날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처음에 몇몇 임원들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설명할수록 그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새로운 시청자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우리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마침내 시리즈 책임자인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레이첼. 일단 리서치를 진행해 보세요. 전문가 인터뷰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한국인 뿌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이슨과 함께 전문가 목록을 작성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됩니다. 가슴이 설레면서도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인터뷰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대학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해군사 전문가 앤드류 맥아더 박사를 만날 예정이었죠. 취재팀과 함께 캠퍼스에 들어서자 마치 작은 요새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군사교육기관다웠어요. 맥아더 박사는 예상보다 젊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세계 해전사의 유명한 장면들이 걸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이순신의 초상화도 있었어요.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미 10년 넘게 이순신의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맥아더 박사의 말에 취재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정말요? 미국 해군에서 한국의 이순신을 가르친다고요? 맥아더 박사는 웃으며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난중일기였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리더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부하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지 배울 수 있는 교과서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맥아더 박사는 이순신과 넬슨을 비교하는 놀라운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넬슨은 대영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순신은 자국 조정의 반대와 모함까지 극복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두 영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넬슨은 국가의 영웅으로 항상 존경받았지만 이순신은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섰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팀은 모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지도자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드라마였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리더십 이야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영상을 검토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지금 미국인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난중일기 영문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400년 전 쓰여진 일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했습니다. 이순신의 고뇌, 결단력, 병사들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아침까지 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감동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 과제가 되었어요. 2주간의 리서치와 전문가 인터뷰를 마치고 드디어 CNN 경영진 앞에서 최종 기획안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400년 전 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의 리더십에 대해 되돌아보는 여정입니다. 1시간 동안 이순신의 생애, 주요 해전,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현대에 주는 의미까지 설명했어요. 맥아더 박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자 경영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미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다양한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말이에요.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레이첼,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가 CNN에 필요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대한 군사 지도자 시리즈의 이순신 에피소드가 포함되었고 한국 현지 촬영 2주 일정도 승인받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6세기 조선과 일본의 관계, 당시의 해전 기술, 조선의 정치 상황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제이슨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해전 장면과 이순신의 전술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친숙한 것에서 출발해 새로운 것으로 연결하는 거죠. 정말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마스터 앤드 커맨더 같은 영화 속 해전 장면으로 시작해 이순신의 실제 전술과 비교하는 코너를 기획했어요. 사무실에 밤 늦게까지 남아 대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제 한국인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으니까요. 다음은 한국 현지 취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한국 취재 날이 왔습니다. 우리 CNN 팀 5명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모두 설레는 마음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동료들은 대부분 처음이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KTX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속철도의 속도와 시설에 놀라워했어요. 이게 미국보다 빠르고 편리하네요.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가 안 돼요. 통영에 도착해 첫 촬영지인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이었죠. 배에서 내려 섬을 둘러보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지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미국인과 유럽인들이었던 거죠. 저기 미국 해군 장교들 같은데요? 제이슨의 말해보니 정말 미국 해군 제복을 입은 일행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희는 매년 이순신 연구연수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순신의 해전 전략과 리더십을 공부하기 위해서죠. 미 해군 장교 그룹의 말에 우리 팀은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미 해군이 이순신을 더 잘 알고 있다니.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죠. 다음으로 명량해협으로 이동했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한 전설적인 해전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해군 전문가와 함께 현지의 조류를 직접 체험했는데 그 물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좁은 해협에서 이렇게 강한 조류를 이용해 일본 함대를 격파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전략이네요. 현지 촬영을 하면서 점점 더 이순신의 천재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지형과 해류까지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가였습니다. 이곳에서 12척으로 330척과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 직접 보니 더욱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현지 해군사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순신의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거북선의 설계와 활용법에 대한 설명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순신이 400년 전에 바라봤던 그 바다를 지금 제가 보고 있다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감동을 어떻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취재의 마지막 날, 우리는 현충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을 모신 사당이자 기념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이순신의 영정을 마주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는 꺼두고 잠시 그 공간을 느껴보았어요. 현충사 인근 연구소에서 난중일기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허가를 받아 원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보존된 낡은 책을 보는 순간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순신과 직접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난중일기의 몇 구절을 번역해 주셨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걱정하는 이순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차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구절을 읽으며 이순신이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깊은 인간애를 가진 지도자였음을 깨달았어요. 또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담긴 구절들도 많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인상적인 면모들을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을지 구상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에게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한 심리학 교수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리더십 이론의 관점에서 이순신을 분석해달라고 부탁했죠. 이순신의 리더십 스타일은 오늘날 많은 CEO들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현대 경영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교수의 분석은 이순신을 현대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들과 이순신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부분도 추가하기로 했어요. 편집실에서 촬영 영상들을 검토하며 하나의 명확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지도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모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하고 나니 구성이 더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가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이 CNN 내부에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은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에서 왔어요. 생도들 사이에 이순신 연구 클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했습니다. 20명 가까운 생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 속 인물이 아닙니다. 미래의 해군 장교로서 배워야 할 롤 모델이죠.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은 난중일기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부하고 이순신의 전술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이순신 리더십 스터디 그룹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테크 기업 CEO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순신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경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는 그의 리더십은 스타트업에 큰 영감을 줍니다. 하버드, 예일 등 명문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들도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순신이 아직 서구 역사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만큼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인물은 드뭅니다. 하지만 서구 중심적 시각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죠.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순신은 이미 미국 내에서 조용히 형성된 팬덤이 있었던 거죠. 단지 주류 미디어가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제이슨과 이 모든 발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조용히 형성된 문화 현상이었어요. 이순신은 이미 여기 있었어요. 단지 우리 미디어가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문화적 현상을 포착하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큐멘터리에 더욱 깊이와 무게를 더해주었어요. 6개월간의 제작 과정을 거쳐 드디어 CNN 특별 다큐멘터리 히로 오브 더시 애드머럴2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10분이 지나고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에 올랐어요. 이런 영웅이 있었다니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다고? 할리우드가 왜 이 이야기를 영화로 안 만들었지? 시청자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와 현대적 의미를 강조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CNN 내부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레이첼, 축하해요.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이에요. CNN 다큐멘터리 역대 탑5에 들었어요. 사장님의 축하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람을 찾는 순간이었죠. 방송 이후 교육계, 국방부 등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쇄도했어요. 특히 미 해군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고 출판사에서는 이순신에 관한 책을 쓰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CNN에서 후속 시리즈를 기획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새 시리즈를 런칭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서양 중심의 역사가 아닌 진정한 세계사의 관점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프로젝트였죠. 방송 2주 후 저는 한 대학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예상과 달리 학생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시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 한 흑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차별에 맞서는 그의 모습이 저희 같은 소수자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역사 소개를 넘어 현대 미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서점 쇼윈도우에 이순신 관련 책이 전시된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 코너에 다큐멘터리로 주목받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점 매니저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이순신 관련 서적 판매가 300% 증가했다고 말해주었어요. 한 달 후 CNN 사장님께서 특별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니 사장님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레이첼,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NN이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서양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리즈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의 맨해튼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미국인들에게도 넬슨, 나폴레옹과 함께 기억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 방송사와의 공동 제작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순신 다큐멘터리의 성공으로 한국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넘어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누구의 관점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세계사가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의 성공이 아닌 미국인들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레이첼 킴 프로듀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발견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이첼 킴의 엄청난 도전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리더십은 지금까지도 외국에서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떤 형태로 전해 나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